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지난 1편에서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란 주제로 대나무의 생태적 특성과 종류 등을 알아보면서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다 라는 것과 죽순이 하루에 1m까지 자란다 라는 내용에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놀라워했고 신기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식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채널이라고 칭찬과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은 힘이 되었고, 그에 따라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대나무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에 대하여 지조와 절개의 상징 대나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나무는 우리 조상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식기, 가구, 공예품 등 생활용품으로 사용되었고 필이나 퉁소, 대금 등 악기로 활용되었으며 활이나 창 등 무기로도 사용되었고 더위를 이기기 위해 요즘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대나무로 만든 부처와 구멍이 숭숭 뚫려 바람이 통하도록 하여 이것을 안고 잘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죽부인 또한 대나무로 만들어 사용하기는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용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된 게 대나무입니다. 요즘에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많이 볼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 지팡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아버지는 하늘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된 대나무를 사용하여 대나무처럼 사시사철 변함없이 효를 다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 봅니다. 당나라에 비단처럼 귀하다 하여 당금아기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당금아기는 승려와 통정을 하여 삼형제를 낳았다. 훗날 삼형제가 장성을 하여 당금아기에게 자신들의 아비가 누구냐고 묻자 당금아기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건너편 대밭에서 오줌을 누웠더니 너희 삼형제가 태어났다고 둘러대었다. 이 말을 듣고 삼형제는 대밭으로 찾아가 애타게 아버지를 부르자 대나무들은 삼형제에게 우리는 너희들의 아비가 아니지만 상을 당했을 때 우리를 베어다 상조막대를 삼는다고 약속하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노라고 했다. 삼형제는 약속을 지켰고 이후 부친상을 당한 상주들은 모두 대나무 지팡이를 만들어 집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나무 지팡이 이야기는 중국 유교 경전인 예기에 나오는데요. 아버지 상에는 둥근 대나무 지팡이를, 어머니 상에는 네모난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둥근 대나무는 하늘을, 네모난 오동나무는 땅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릇 어버이는 자식이 험한 세상을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오동나무처럼 너그럽게 그늘을 들이우며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또한 두 나무 모두 겉은 푸르고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불변의 사랑에 사심이 없음과 내유외강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식물다큐TV는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사는 채널입니다. 옛날 문인들이 그리는 문인화에 들어있는 대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가 들어가는 사군자가 있고 소나무, 매화나무와 더불어 겨울철에 새 벗친 새한사무에 들어있으며 대나무, 소나무, 매화, 난초, 바위에 5가지 깨끗한 물건인 오청에 들어있고 십장생과 삼청우에도 들어있는 등 대나무가 들어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랑받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사철 푸르고 곧게 자란다 하여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선인들은 대나무를 벗삼아 자연을 노래하고 풍류를 즐겼으며 장쾌하고 늠름한 모습은 시인이나 목객들의 소재로서 손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나무는 군자, 선비, 충신 등을 상징하는데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성질은 대부의 기계요 줄기의 마디는 선비의 절개이다.
속이 텅 빈 것은 군자의 교묘한 덕이요 사철 푸름은 충신열사의 변치 않는 지조라고 하여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고결한 자태와 고든 성품 때문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푸른 옷소매를 가진 미인이라는 뜻으로 취수가인이라 불렀고 녹색의 귀족이라 하여 녹경, 은녹색의 대부라 하여 은녹대부, 으뜸이 되는 숲이라 하여 초항, 저리를 품은 군자라 하여 포절군, 마음을 비운 나무라 하여 허중자, 마음을 비운 맑은 존재라 하여 청어자, 겨울나무의 왕이라 하여 한왕, 용의 형상을 닮은 나무라 하여 용손이라고 부르는 등 모두 대나무를 사랑하는 문인, 묵객들이 붙인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대나무의 특성 때문에 고사성어나 옛 이야기에도 등장하는데요. 중마고우는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친한 벗을 이르는 말이며, 우후죽순은 비가 온 뒤에 여기저기 돋아나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한때에 많이 생겨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파죽지새는 대나무의 한 끝을 갈라 내리 쪼개듯 거침없이 적을 물리치며 진군하는 기세라는 뜻으로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쳐들어가는 기세 또는 세력이 강하여 걷잡을 수 없이 나가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전설 속에 나오는 만파식적이라는 이야기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 전해 내려오고 있어 소개해 봅니다. 신라 31대 왕인 신문왕은 아버지 문무왕이 승하하자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문무왕의 유언대로 동해 한가운데 마유섬에 못을 만들고 그 못 안에 아버지의 유구를 모신 수중왕릉을 만들었다. 어느 날 동해를 지키던 관리 하나가 신문왕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문무대왕이 묻히신 대왕암 저편에 보지 못하던 섬 하나가 새로 생겨 가문사를 향해 떠오고 있습니다. 가문사에 도착한 신문왕이 이견대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니 거북처럼 생긴 섬 하나가 물 위에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 섬 꼭대기에는 대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는데 해가 지자 서로 합쳐져서 한 그루가 되는 것이었다. 신문왕이 배를 타고 안개를 헤치며 그 섬으로 갔더니 잠시 뒤 용이 나타나 이 대나무는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께서 내리신 보물로 한 손으로는 어느 소리도 낼 수 없지만 두 손이 마주치면 능히 소리가 나는지라 이 대나무도 합한 후에야 소리가 나는 것이오. 저 대나무로 대금을 만들면 천하가 평화로워질 것이니 대나무를 베어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하였다. 신문왕은 대궐로 돌아와 그 대나무로 대금을 만들게 하였고 이 대금을 만파식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뒤 신라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만파식적을 불었더니 적군들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한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대나무를 이용한 생활용품과 지팡이, 대나무의 또 다른 이름들을 알아보았고 문인화와 사자성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등 대나무와 관련한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한 손으로는 어느 소리도 낼 수 없지만 두 손이 마주치면 능히 소리가 나는지라 이 대나무도 합한 후에야 소리가 나는 것이오. 저 대나무로 대금을 만들면 천하가 평화로워질 것이니 대나무를 베어가지고 가십시오 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나라 안팎이 뒤숭숭한데 만파식적 같은 대금이 나와 나라가 평화로워지길 기원해 보면서 모든 영상을 마칩니다. 아직도 구독을 클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